박민의 각성, 기아가 풀어야 했던 유격수 방정식과 내부 경쟁의 구조. 1. 대일 영입이라는 선택의 배경. 기아가 아시아 쿼터 제도를 활용해 대만 출신 유격수 대일을 영입한 것은 당시 구단의 내부 사정을 반영한 선택이었다. 박민이 71경기 타율 0.201을 기록하며 타격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인 상황에서 팀은 주전 유격수 자리를 국내 자원으로 채우는데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 아시아 쿼터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구단에게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한다. 외국인 선수 등록 한도를 활용하되 순수 외국인 선수와 다른 계약 구조로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특정 포지션의 즉각적 공백을 메울 수 있다. 기아의 대일 영입은 박민을 비롯한 국내 내야 자원들이 완전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현실적 선택이었다. 그런데 시즌이 진행되면서 대일은 수비에서 실책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박민은 오히려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역전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특정 선수의 부침이 아니라 구단의 자원 배분 철학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2. 타율 0.202에서 0.293으로 1년 만의 변화가 말하는 것. 22경기 48타석이라는 표본은 완전한 신뢰를 주기에 부족하지만 변화의 방향성을 읽기에는 충분하다. 특히 단순 타율이 아닌 다층적인 세이버 매트릭스 지표들이 일관되게 개선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타석당 투구수가 3.78에서 4.18로 늘어났다는 것은 타자가 투수와 더 오래 싸우고 있다는 의미다. 볼을 골라내는 능력이 향상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다. 삼진 비율이 31.4%에서 14.6%로 반토막 났다는 수치는 더 극적이다. 이것은 헛스윙이 줄었다는 의미인 동시에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신호다. 루킹 삼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적극성을 유지하면서 존 판단이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삼진을 당하더라도 헛스윙보다 파울로 버티며 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변화가 어디서 오는가? 경험의 축적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지난해 71경기를 뛰면서 1군 투수들의 구종 패턴과 배합 방식에 노출된 시간이 쌓였다. 프로 타자의 성장에서 보여진 투구의 총량, 이 중요한 변수라는 것은 야구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박민이 지난해 경험한 실패들이 올해의 성장으로 전환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 유격수 국내 자원 육성의 역사적 맥락, KBO 패턴과의 비교. KBO 역사에서 유격수 포지션은 항상 팀 내야의 핵심이자 가장 확보하기 어려운 자원이었다. 수비 범위, 송구 능력, 더블 플레이 처리,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타격까지 요구받기 때문이다. 2010년대 NC 다이노스가 김주찬 이후 유격수 자리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까지 몇 시즌의 시행착오를 거쳤던 것처럼 키움 히어로즈가 김하성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복수의 선수를 실험했던 것처럼 국내 유격수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어느 팀에게나 쉽지 않은 과제다. 기아의 경우 과거 재능 있는 유격수 유망주들이 성장 과정에서 타격 한계에 부딪히거나 포지션 이동을 경험한 사례가 있다. 박민이 이 패턴을 깨고 주전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가 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두산 베어스의 경우 오재원을 오랜 기간 백업에서 주전 유격수로 육성한 사례가 참고가 된다. 오재원도 초반에는 타격보다 수비가 강점인 유형으로 분류됐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타격에서도 안정감을 갖추며 팀의 핵심 내야수로 성장했다. 박민의 현재 궤적이 이와 유사하다. 차이점도 있다. 오재원은 타격 기회가 제한적인 시기에도 수비에서 일관된 기여를 했지만 박민은 지난해 수비는 인정받으면서도 타격이 발목을 잡았다. 올해 타격이 개선되는 방향은 맞지만 22경기라는 제한된 표본에서 나온 수치라는 점에서 비교의 깊이에는 한계가 있다. 4. 대일의 포지셔닝 재편, 선택이 만든 딜레마. 대일이 수비에서 실책 문제를 반복하면서 팀 내에서 포지션 조정이 이루어졌다. 유격수에서 2루수로의 전환, 그리고 그 2루수 자리에서도 결정적 순간 아쉬운 플레이가 나오는 흐름은 아시아 쿼터 자원 활용의 한계를 드러낸다.
아시아 쿼터 제도의 원래 취지 중 하나는 동아시아 리그 출신 선수들에게 KBO 진출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특정 포지션의 즉각적 공백을 메우는 실용적 목적이 크다. 대일 영입은 이 두 번째 목적에서 출발했는데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박민의 성장이 가속화될수록 대일의 기아 내 역할 재편 필요성이 높아진다. 대일이 타격에서 기여하면서 공격력 보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비 불안이 반복된다면 구단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5. 아시아 쿼터 제도와 구단의 장기 전략. 이범호 감독이 내년에는 아시아 쿼터로 유격수를 뽑을 이유가 없을 수 있다. 는 방향을 시사한다는 것은 박민의 성장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구단의 장기 자원 배분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센터라인 포지션, 포수, 이루수, 유격수, 중견수를 국내 선수로 채우는 것이 구단의 장기적 방향성에 부합한다는 논리는 여러 측면에서 타당하다. 첫째, 이 포지션들은 수비에서 팀의 중심축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원이 필요하다. 외국인이나 아시아 쿼터 선수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떠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 둘째, 국내 자원이 이 포지션을 맡을 경우 젊은 선수들의 성장 기회가 만들어지고 팀의 인재풀이 강화된다. 셋째, 아시아 쿼터 슬롯을 다른 포지션에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긴다. 메이저리그에서도 포스트 시즌을 노리는 팀은 센터라인을 자체 육성 자원으로 채운다. 는 논리가 오랫동안 통용됐다. 외부 영입보다 내부 육성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기아가 박민을 통해 이 방향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시즌에서 지켜볼 핵심 질문이다. 6. 남겨진 조건, 성장의 지속 가능성. 박민의 현재 성장세가 설득력 있는 것은 단순 타율 향상이 아니라 기술적 지표들이 복합적으로 개선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시즌 내내 유지될 수 있는지가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22경기 48타석은 상대팀의 데이터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이 표본일 가능성이 있다. 상대 배터리가 박민의 타격 패턴을 분석하고 약점을 집중 공략하기 시작하면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삼진 비율이 극적으로 줄어든 것이 실제 선구안의 향상인지, 초반 상대 분석이 덜 된 상태에서 나온 결과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이후 성적이 쌓여야 판단 가능하다. 또한 박민의 체력 관리와 부상 없는 풀시즌 소화라는 조건도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해에도 허리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건강 유지가 성장의 중요한 변수다. 박민이 올 시즌 끝까지 지금의 방향성을 유지한다면 기아의 내야 설계에서 아시아 쿼터 유격수라는 선택지가 재검토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 재검토가 이루어지려면 22경기가 아닌 100경기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다.